그 다음에 전개사입니다.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구제했다. 허생의 이인다운 면모 계속 드러나는 거야. 허생의 이인다운 면모, 빈민을 구제하고 있어. 별거 없지. 가볍게 넘어가고. 그러고도 은이 10만 냥이 남았다. 이건 변씨에게 갚을 것이다. 허생이 가서 변씨를 보고 나를 알아보시겠소? 세월이 오래 지난 거야. 하고 묻자 변씨는 놀라서 말했어. 그대의 안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니 혹시 만냥을 실패보지 않았소? 자, 변씨는 지금 안색이 나아지지 않은 모습을 보고 혹시 실패보지 않았소? 라고 얘기를 해. 세속적인 기준으로 허생의 성공 여부를 짐작한다는 거. 허생이 웃으며 재물에 의해서 자 이제 여기 중요한 이야기야. 중요한 거 어떻게 표시를 할까? 자, 아주 중요해. 여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매우 많이 중요. 두 가지. 별표 100개. 자, 재물. 허생은 미리 이야기하자 재물에 대해서 이중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허생의 재물에 대한 이중적인 어떤 재물관,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이 달라.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허생이 개인적으로는 이 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인 거고.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건 당신들 일이오, 상인들 일이오. 만냥이 어찌 돌을 살찌게 하겠소? 조금 있다가 여기서 일단 재물을 무시한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건 당신들 일이오. 여기서의 당신은 상인인 거잖아. 허생의 4대부 의식 중요하다. 자, 허생의 4대부 의식이 이제 드러날 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계급 의식의 한계가 드러나. 왜냐하면은 우리 이 글을 쓴 박지원도 양반이잖아. 양반이다 보니까 양반이라는 어떤 계급 의식, 사대부 의식의 한계가 있는 거지. 아무리 박지원의 거의 모든 작품이 사대부들을 양반 사회를 풍자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작가인 박지원도 결국 양반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드러나는 거야. 지금 이 대목에서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건 상인들 일이래. 사대부는 그렇지 않대. 만냥이 어찌 돌을 살찌게 하겠소? 라고 이야기를 해. 자, 일단 허생의 4대부 의식이 드러나는데 첫 번째, 재물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거. 재물을 무시하는 거야? 재물을 무시한다는 거 알 수 있어? 재물보다는 정신적 가치, 재물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더 우위에 두는 거야. 하고 10만 냥을 변씨에게 내놓았다. 내가 하루아침에 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그릴길을 중도에 패하고 말았으니 당신에게 만냥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 변씨는 대경에서 일어나 절하여 사양하고 허생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지. 10분의 1로 이자를 쳐서 받겠노라 했다. 그런데 변씨도 양심적인 그런 상인의 태도가 드러나. 그랬더니 허생이 잔뜩 역정을 대어서 자 이제 형광펜 별표 100개.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여기서도 봐봐. 장사치. 장사치라는 건 상인을 장사하는 사람을 낮잡아서 이르는 말이잖아. 다시 말해서 상인, 장사꾼을 무시하는 발언이야. 상인 계층을 무시하는 발언이야. 장사꾼을. 그치? 자, 여기서 요 두 가지 통해서 지금 이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이거를 통해서 계급 의식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야. 허생의 4대부 의식. 자, 여기 두 개, 허생의 4대부 의식. 허생의 4대부 의식이 드러나. 그 의식의 한계를 우리는 알 수 있어. 작가 의식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전히 계급 의식에서 탈피하지 못한 거야. 그리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 작품을 통해서 신분제를 철폐한다, 평등사회를 지향한다, 다 안 돼, 다 틀려, 이런 거 다 안 돼. 신분제를 인정하는 거야, 박지연은. 자, 허생의 4대 부의식. 아까 첫 번째에서 재물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거, 그 다음에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이 말 통해서 상인계층을 무시한다는 거 할 수 있어. 다시 말해서 허생의 계급의식, 계급의식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다. 자, 이제 됐고. 옆에 잠깐만 볼까? 허생이 변씨에게 여기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랬어. 허생은 비록 자신이 만냥으로 매점매석하여 큰 돈을 벌었지만 자신은 장사치가 아니야. 장사치를 무시하는 발언이지. 산업공상에 따른 사대부로서의 자존심을 갖고 있어. 이것 봐. 신분제를 인정하는 거다. 허생은. 박지연은. 그리고 허생이 지닌 삶의 목표는 글읽기에 있으며 돈에 있지 않대. 자, 이제 그 다음에 변씨는 가만히 그의 뒤를 따라갔다. 허생이 남산 밑으로 가서 조그만 초가로 들어가는 것이 멀리서 보였다. 한 늙은 할미, 정보 제공자야. 늙은 할미. 앞에서 늙은 사공.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하는 인물. 앞에서 늙은 사공이 있었지. 우물터에서 빨래하는 것을 보고 변씨가 말을 걸었다. 저 조그만 초가가 누구의 집이요? 그랬더니 허생헌댁 입죠. 여기 요약적인 제시가 드러나고 있어. 가난한 형편에 글 공부만 좋아하더니 하루아침에 집을 나가서 5년이 됐대.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시고 시방 부인이 혼자 사는데 집을 나간 날로 제사를 지냅죠. 이러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야. 변씨는 비로소 그의 성이 허씨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이튿날 고전 소설은 이렇게 순차적 구성이라고 이야기했지. 역순행적 구성, 입체적 구성 이러면 다 틀려. 변씨는 받은 돈을 모두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돌려주려 했으나 허생은 받지 않고 거절하였다. 자, 아까 말했던 이제 잘 드러날 거야. 이제 허생이 재물에 대해서 이중적인 여기 있다. 허생의 이중적인 재물관. 자, 중요. 돈에 대해서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이 달라. 돈에 대해서 개인적인 측면으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여기 써있지. 사적인 재물 소유에 대한 허생의 부정적인 태도 써있지. 개인적으로는 돈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필요해. 빈민구제해야 돼.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필요해. 이 입장. 사회적으로는 필요해. 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안 돼. 정신적 도를 추구하는데 도움되지 않아. 라는 입장. 그 다음에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100만 양을 버리고 10만 양을 받겠소. 그러면서 재물에 뜻이 없다는 이야기를 할 거야. 이제부터는 당신의 도움으로 살아가겠소. 당신은 가끔 나를 와서 보고 양식이나 떨어지지 않고 옷이나 입도록 가여 주오. 여기 우리 조금 한자성어 안분지족 안빈낙도 재물에 대한 허생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야. 우리 마치 막 윤선도의 만흥이라든가 물론 굉장히 많아. 시조 같은데 윤선도의 만흥 대표적인 시조만 이야기하는 거야. 안분지족 안빈낙도 관련된 이런 작품들 다 올 수 있고 당신은 가끔 나를 와서 보고 양식이나 떨어지지 않고 옷이나 입도록 하여 주오. 일생을 그러면 족하지요. 왜 재물 때문에 정신을 괴롭힐 것이오. 여기서도 알 수 있지.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지.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변씨가 허생을 여러 가지로 권유하였으나 끝끝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앞에서 체크했지.
그 다음에 끝끝내 어쩔 도리가 없었다. 변씨는 그때부터 허생의 집에 양식이나 옷이 떨어질 때쯤 되면 몸소 찾아가 도와주었다. 허생은 그것을 흔연히 받아들였으나 기분 좋게 혹 많이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은 기색으로 나에게 재앙을 갖다 맡기면 어찌하오? 라고 호통을 쳤대. 재앙이래잖아, 재물을. 사적인, 개인적인 측면으로는 재물을 재앙이라고 표현했어. 부정적인 태도 세 가지. 자, 하나, 둘, 세 가지 했지. 중요해. 하나, 둘, 세 개. 재물에 대해서 개인적인 측면으로의 재물은 부정적이야. 자, 여기도 잠깐만 볼까? 변씨와 허생의 대화로 미루어 보아 재물을 대하는 허생의 태도는 어떠한가? 허생은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결핍이 없는 정도의 재물만 있으면 된다. 그치? 안분지족, 안빈낙도. 그 다음에 하였고 혹 술병을 들고 찾아가면 아주 반가워하며 서로 술잔을 기울여 취하도록 마셨다. 이렇게 몇 회를 지나는 동안에 두 사람 사이에 정이가 날로 두터워갔다. 어휘는 너희가 다 챙겨야 돼. 어느 날 변씨가 5년 동안에 어떻게 100만냥이라는 돈을 벌었던가를 조용히 물어보았다. 허생이 대답하기를 자, 여기도 우리 앞에서 다 이야기한 건데 조선의 취약한 경제 구조에 대해서 비판할 거야. 그야 가장 알기 쉬운 일이죠.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에 통하질 않아. 형광펜으로 칠할까? 배가 외국에 통하질 않아. 해외 무역이 어렵다고.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질 못해. 교통이 취약해서 국내 유통이 어려워. 온갖 물화가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져. 경제 구조가 자급자족의 경제 구조인 거잖아. 낙후된 그런 경제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지. 중요해. 무릇 천냥은 적은 돈이라. 자, 근데 지금 체크한 것들 있잖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배가 외국에 통하지를 않아. 해외 무역이 어렵다는 소리야. 해외 무역이 어려워. 배가 외국에 통하지 않는다는 거.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지 못해. 국내 유통이 어려워. 온갖 물화가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져. 자급자족식 그런 경제 구조가 낙후됐어. 무릇 천냥은 적은 돈이라. 천냥은 굉장히 적은 돈이라서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있어. 독점할 수 없어. 그것을 열로 쪼개면 100냥이 열이라. 또한 10가지 물건을 살 수 있겠죠. 단위가 작으면 굴리기가 쉬운 까닭에 한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9가지의 물건에서 재미를 볼 수 있으니 이것은 보통 이를 취하는 방법으로 조그만 장사치들이 하는 방법이야. 1000냥 가지고 하는 거는 조그만 장사치들이 하는 짓 아니요. 대개 10냥을 가지면 이번에는 10,000냥.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독점할 수 없어. 1000냥은 너무 적어가지고 독점할 수 없어. 근데 10,000냥은 많아. 얘는 불가능한데 얘는 커가지고 독점할 수 있어. 수레면 수레 전부 아니면 고울이면 고울 전부 총총한 그물로 훑어내듯이 총총한 그물 비유한 거야. 10,000냥으로 훑어내듯 할 수 있지요. 묻에서 나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슬그머니 독점하고 물에서 나는 10가지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고 의원의 10가지 약재 중에서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면 한 가지 물종이 한 곳에 묶여있는 동안 모든 장사치들이 고갈될 것이며 이는 백성을 해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잠깐만요. 중요. 따라오세요.
이는 백성을 해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매점매석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하는 거야. 자신의 매점매석에 대해서. 우리 이럴 때 백성을 해치는 길이 될 것이야. 도, 탄, 지, 고, 한자성어. 후세의 당국자들이 만약 나의 이 방법이 뭐야? 매점매석, 독점. 위에서 말한 독점이 뭐야? 매점매석. 지금 현대사회에서 매점매석하면 안 돼. 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쓴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만들 것이요 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야. 자, 지금 이 대목 중요해. 이 대목 조선의 경제 구조, 조선의 낙후된 경제 구조를 비판하는 거야. 매점매석 비판하는 거야. 이 방법은 옳지 않아. 매점매석하면 안 돼 라고 비판하는 거야. 여기 옆에 나오네. 상세하게 허생의 현실 비판 첫 번째, 조선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비판한다는 거. 무역이 어려워. 당시 조선의 경제 현실이야. 국내 유통이 어려워. 낙후된 자급자족식 경제 구조. 이거는 한 사람의 매점매석에도 흔들릴 정도로 규모가 작아. 이런 취약한 조선의 경제 현실을 비판한다는 거. 많이 중요해. 지금 다 언급한 거지만 그 다음에 처음에 내가 선뜻 만냥을 끼워줄 줄 알고 찾아와 청하였습니까? 허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당신만이 내게 꼭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능히 만냥을 지닌 사람치고는 누구나 다 주었을 것이오. 조금 오만한데? 내 스스로 나의 재주가 좋게 100만냥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운명은 하늘에 매인 것이니 운명론적 세계관도 있어. 혹시 모르니 강조하자. 낸들 그것을 어찌알겠소. 그러므로 능히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반드시 더욱더 큰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은 하늘이 시키는 일일 텐데 어찌 주지 않았겠소. 이미 만냥을 빌린 다음에는 그의 복력, 누리는 복의 힘에 의지해서 일을 한 까닭으로 하는 일마다 곧 성공했던 것이고 만약 내가 사사로이 했었다면 성패는 알 수 없었겠지요. 변씨가 이번에는 딴 얘기를 꺼냈다. 방금 사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우리 병자호란의 그 패배를 얘기하는 거야.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 말이야. 그 치욕. 오랑캐 청나라 씻어보고자 하니 그 병자호란의 패배. 자, 너희 그냥 참고로 이정환이 쓴 국치비가라는 우리 연시조에 잘 들어난다. 그 치욕을 씻어보고자 해 북벌론을 외쳤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우리 효종 때, 인조 때 이야기잖아. 인조 때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다가 결국 돌아와서 소현세자는 죽고 복림대군이 효종이 된 거잖아. 그 효종이 돌아와서 북벌론을 외쳤단 말이지. 북벌론이라는 건 청나라 무찌르자 그 얘기.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선비가 팔뚝을 뽐내고 일어설 때가 아니겠소. 팔뚝을 뽐내고 일어설 때, 자, 능력을 발휘할 때, 한자성어 견이 치명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위국 충절 진충 보국 한자성어 다 외워두고 아니겠소 선생의 그 재주로 어찌 괴롭게 파묻혀 지내려 하십니까? 파묻혀 지내. 밑에서도 나오지만 우리 그럴 때 포의지사, 포의한사라는 한자성어 쓸 수 있어. 여기서도 나오지. 밑에 포의지사, 포의한사 다 같은 말이야. 포의지사, 포의한사. 여기다 써줄까? 근데 밑에 있는데 포의지사, 포의한사 같은 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빈출 지문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대목. 인재 등용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거야. 우리 아주 유명한 고전 수필 중에서 허균이 쓴 유재론이라는 수필이 있거든. 일단 언급은 해줄게. 자고로 묻혀 지낸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겠소.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줄 거야. 예를 들면 여기 유형원 같은 분. 그 다음에 졸수제 조성기 같은 분. 다 동그라미야. 다 동그라미야. 훌륭한 사람들이야. 동그라미야. 유형원 같은 분. 다 동그라미. 졸수제 조성기 같은 분은 예시야 예시. 예시의 설명 방법. 예를 들고 있죠. 실존 인물입니다. 적국 어디 갔어? 적국의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건만 배잔방이로 늙어 죽었고 배잔방이 아까 파묻혀 지낸다는 거 시골에 파묻혀 지낸다는 거 배잔방이 포위지사, 포위한사, 은일지사 다 같은 말이다. 다 써놓자. 포위지사, 포위한사, 은일지사 늙어 죽었고 반개거사 유형원 같은 분은 군량을 조달할 만한 재능이 있었지만 저 바닷가에서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인재야. 자, 조성기 같은 분이나 유형원 같은 분 훌륭한 인재인 거지. 훌륭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알아주지 않았어. 인재들이야. 지금의 집정자들은 비판의 대상이야. 지금의 집정자들. 지금의 집정자들은 가히 알만한 것들이죠. 비판하는 거다. 인재 등용의 불합리성을 비판하고 있어. 나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라 내가 번 돈이 좋기 구왕의 머리를 살만하였으되 모든 나라 왕의 목숨을 의미한데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돌아온 것은 도대체 쓸 곳이 없기 때문이죠. 쓸 곳이 없다고 조선의 경제 규모가 작아. 당시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비판하는 거. 조선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다시 한번 비판하면서 일단 여기서는 조성기와 유형원 같은 실존 인물의 예시를 통해서 인재 등용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어.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정자들이 그들을 등용하지 않았어. 그런 현실을 비판한 거야. 빈출지문. 변씨는 한숨만 내쉬고 돌아갔다. 그 다음에 변씨는 본래 이완, 실존 인물이야. 이완 어떤 인물인지 옆에 나오는데 이완 조선 중기의 무관 효종 제위 시절 왕을 호위하던 군영인 어영청 대장이야. 대장이야. 근데 여기서의 이완은 무능한 집권층을 상징한다. 집권층을 지금 이완을 통해서 비판할 거야. 그리고 실존 인물이라 그랬지? 사실성을 부여하는 거다. 북벌론의 허구성을 비판할 거야. 자, 이제 보자. 이완은 무능한 집권층을 상징한다는 거. 비판의 대상이야. 이정승과 잘 아는 사이였다. 이완이 당시 어영대장이 되어서 변씨에게 위항, 뜻풀이 좀 알아도 이런 거 잘 나오니까 여염 이런 거 여염 위항이나 여염에 혹시 쓸만한 인재 동량지제 한자성어 동량지제 없는가를 물었다. 변씨가 허생의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 대장은 깜짝 놀라면서 기이하다. 그게 정말인가?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던가? 하고 묻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름을 몰라. 소인이라는 말은 신분상 낮으니까 변씨가 신분상 낮으니까 소인이라고 말했어. 그분과 상종해서 3년이 지나도록 여태껏 이름도 모릅니다. 허생이 굉장히 이인답구나 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고 그인 이인이야 자네와 같이 가보세. 그리고 조심하자. 자, 이완이
인재등용의 노력은 보여. 노력은 해. 노력은 좀 했어. 노력은 보인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밤에 이 대장은 구종들도 다 물리치고, 구종이 누구래? 벼슬아치를 모시고 따라다니던 하인. 하인들도 다 물리치고 변씨만 데리고 걸어서 허생을 찾아갔대. 허생에 대한 배려야. 변씨는 이 대장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이제 허생을 보고 이 대장이 몸소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했다. 허생은 못 들은 채 해. 오히려 무시해. 허생이 무시해. 자, 이제 밑에 여기서부터 주로 뭐 여기까지든 관계없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완을 공손히 대접하기는커녕 계속 무시하는 모습이 드러나거든. 여기 한번 봐봐. 허생은 자신을 찾아온 이완을 어떻게 대하는가? 허생은 오랫동안 이완을 밖에 세워두고 이완이 방에 들어왔을 때 일어서지도 않고 그에게 반말을 하고 이를 통해서 무능한 위정자에 대한 위정자라는 건 그냥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허생의 반감과 불신의 태도를 드러내는 거야. 당신 차고 온 술병이나 어서 이리 내놓으시오 했다. 그리하여 즐겁게 술을 들이켜는 것이었다. 변씨는 이 대장을 밖에 오래 서 있게 하는 것이 민망해서 자주 말했는데 허생은 대꾸도 않다가 야심해서야 비로소 손을 부르게 하는 것이었다. 어때? 이완의 의지를 허생은 대꾸도 않다가 야심해서야 비로소 이완을 불러. 아마 이완의 의지를 시험하는 것 같아. 이완의 인내력, 의지. 인내력을 시험해 보기 위함인 거지. 이완.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아. 이러한 태도. 지금 다 무시하는 그런 모습인 거야. 이 대장은 몸둘 곳을 몰라 하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몸둘 곳을 몰라 해. 좌불 안석, 전전긍긍 한자성어 쓸 수 있고 근데 허생은 손을 저으며 막았어. 밤은 짧은데 여기는 조금 중요한 것 같다. 별표하자.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 지루하다. 말이 길대. 집권층의 그런 위정자들의 탁상공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야. 탁상공론 같은 말. 공리공론 같은 말. 탁상공론. 탁상. 책상머리에 앉아서 현실성이 없는 맨날 토론만 해. 그런 집권층의 탁상공론, 공리공론을 비판하는 태도다.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 너래. 이완대장에게 너래. 그랬더니 대장이요 이렇게 말했어. 지금 여기까지 이완을 공손히 대접하지는 않고 오히려 무시하는 그런 문전박대도 쓸 수 있겠다. 문전박대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드러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나올 거야. 대장이요. 그렇다면 너는 나라의 신임받는 신하로군. 자, 그러면서 이제 허생이 세 가지 현실 대응책을 제시할 거야. 자, 이제 그 세 가지를 잘 봐야 돼. 허생의 현실 대응책 세 가지, 시사 3책이라고 말할 거야. 자, 이제 첫 번째. 세 가지 대책 중에서 첫 번째, 시사 3책 중에서 첫 번째, 일발은 인재등용해 라고 대책을 알려주는 거야. 대안을 알려주는 거야. 첫 번째가 올바른 인재등용. 그렇다면 너래. 허생의 대담한 성격 알 수 있지. 너래. 신임받는 신하로군. 내가 와룡선생. 인재야, 인재. 굉장히 훌륭한 인재야. 와룡선생. 옆에 여기 나오지, 뜻 나오지. 유비를 도와서 군사를 맡았던 제갈량 말이야. 제갈공명. 와룡선생은 훌륭한 인재의 대명사야. 대유법으로도 볼 수 있어. 같은 일을 청구하겠으니 네가 임금께 아래어서 삼고초려 한자성어 괄호 넣기
삼고초려 3번이나 찾아갔다는 데서 유래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왕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얘기하는 거지. 삼고초려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랬어. 내가 훌륭한 인재 알려줄 테니 청구할 테니 삼고초려 할 수 있겠어? 이거야. 첫 번째, 올바른 인재 등용해 라고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두 번째 계책을, 제2의 계책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계책은 그래서 우리가 시사 삼책이라고 말하기도 해, 수능에서는. 삼책.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인재 등용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두 번째, 나는 원래 제 일하는 것은 모른다 하고 허생은 외면하다가 이 대장의 간청에 못 이겨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자, 명나라 장졸들이 명나라. 우리나라가 그렇게 조선 시대에 조선 사회에서 그렇게 모셨던 명나라 장졸들이 지금 명나라가 거의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야.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처 없이 떠들고 있으니 너는 조정에 청하여. 자, 이제 두 번째 여기 체크. 처음에는 삼고초려 할 수 있겠어? 인재 등용. 두 번째는 여기 다 중요. 두 번째는 뭐 하라고? 아, 훈척 권기 부패 척결하라고. 명나라 후손 우대하라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종실의 딸들을 내어서 임금의 친척 딸들을 내어서 모두 그들에게 시집을 보내고 명나라 장졸들에게 명나라 그 망명객들에게 시집을 보내고 훈척 권기 훈척이 뭐야? 여기 나오지. 권기 공로가 있는 임금의 친척 아니면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 훈척 권기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할 수 있겠느냐? 훈척 권기 그들의 기득권을 폐지한다는 소리지. 자, 종실 훈척 권기의 그런 기득권을 폐지하라고 두 번째 제안을 한 거야. 다시 말해서 명나라 후손을 우대한다고. 자, 당시에는 친명, 배청, 친명, 명나라를 숭배하고 청나라를 무시했잖아. 이런 허구성을 비판하는 거야. 말로만 이러는 거지. 말로만. 그랬더니 어렵습니다. 라고 말해. 자, 이제 두 번째, 허생의 두 번째 대응책이 종실 훈척 권기의 기득권을 폐지해 라고 이야기했어. 자, 아까 첫 번째 여기 있는 거 다시 보고 가자. 올바른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해야 돼 라고 말했어. 두 번째 지금 한 거 종실 훈척 권기의 기득권을 폐지해야 돼.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제안은 친명배청의 허구성을 비판한다는 소리야. 명나라 후손을 우대한다는 소리야. 그랬더니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집권층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거지. 다 못한대.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천천히 무릇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대의 친명 배청 북벌론 계속 효종이 청나라에서 돌아와가지고 효종이 계속 친명 배청 명나라 친해 청나라 배척해 그리고 북벌 청나라 치자 이거 말로만 이렇게 외친단 말이야.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되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청나라 말이야. 청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어. 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어. 지피지기 한자성어 지피지기 백전백승. 자, 지금 만주 정부가 청나라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었어. 청나라가 이겼어. 명나라는 사라져가고 있어. 중국 민족과는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병자호란 당시에 군신의 예를 맺었잖아.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진실로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해지려 함을 자기네 청나라 친근해지려고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국중에 우리 조선 자제들을 가려 뽑아서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히고 청나라 옷을 입히고 그중 선비는 빈공과에 응시하고 또 서민은 멀리 강남 청나라 건너가서 장사를 하면서 청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나라의 저 땅의 호걸들과 명나라와 결탁해가지고 한번 천하를 뒤집고 국지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명나라와 힘을 합쳐서 천하를 뒤집고 청나라를 정벌하고 치고 병자호란에 대해서 그 복수하는 거, 국치를 씻는 거, 병자호란의 그 치욕을 씻는 거 일석이조인 거지.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족에서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에 천하의 제후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청구한다면 잘 되면 대국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명나라 못 되어도 백구지국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세 번째 제안을 했어.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 제안을 한 거야. 세 번째는 뭐였어? 청나라와 문물 교류해. 이거 청나라와 실리적 외교해. 청나라와 실리적 외교 문물 교류해 라고 세 번째 시사 3책의 세 번째 대책이야.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제안해 준 거야. 이 대장은 힘없이 말했다. 무능력한 모습이야.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정리 좀 해보자. 앞에서 일단 우리 허생과 이완의 갈등 양상에서 자, 이제 세 가지 제안. 허생이 세 가지 제안을 했어. 첫 번째, 올바른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해야 돼. 인재 등용. 두 번째, 종실, 훈처, 건기의 기득권을 폐지해야 돼. 세 번째, 청나라와 문물 교류해야 돼. 그랬더니 허생이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완이 다 거절했지. 허생은 실리를 중시하는 인물인 거고 이완은 명분을 중시하는 인물인 거야. 이완뿐만이 아니라 집권층들은. 권위와 체면이 중요해. 종실 훈처 건기의 기득권을 버리게 하기는 어려워. 예법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어?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거지. 자, 이제 마무리 갈 건데 이제 절정 부분이야. 이제 절정 부분. 자, 지금 체크한 것들 미리 체크해 놨는데 지금 어떻게 볼까? 요 색깔은 다 세모야. 요 색깔 다 세모야. 세모라는 건 지금 이 세모친 애들은 명분, 형식, 허례허식, 형식적인 사고, 작가가 비판하는 것들, 넓은 소매의 옷, 다 허례허식을 나타내는 소재들. 이거 다 세모야. 다 부정적인 거야. 이게 다 동그라미야. 자, 지금 동그라미는 실용, 세모는 명분. 알겠지? 자, 이제 허생은 크게 꾸짖어 말했다. 마지막 이제 아주 중요한 자, 이제 마지막에서 절정 부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명분과 실리에 대해서 말할 거야. 허생은 실리, 당시 사대부들, 집권층들은 명분만 중시해. 명분이 세모야. 실리가 좋은 거고. 자, 보자.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사대부 명분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세모야.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총에 대한 사대부들의 그런 우월함을 비판하는 거다. 의복은 흰 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이나 입는 것이고 머리털을 한데 묶어서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의 습속에 지나지 않는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하느냐. 얘도 다시 한번 이거야 이거. 다시 예법 세모 예법이라 한단 말인가. 번호기 다 실존 인물들 실용적인 태도를 지닌 인물들. 번호기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되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다 긍정적인 인물들. 이제 대명을 위해서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말로는 계속 친명배청 말로는 그래. 근데 다 그런 허구성을 비판하는 거야. 그까지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허례허식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또 장차 말을 타고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 계속 북벌론만 외쳤잖아. 근데 사실은 말로만 북벌론 그러지 행동에 옮기지 않았어. 그런 허구성을 비판하는 거야. 넓은 소매의 옷을 고쳐 입지 않고 그 딴에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이거 넓은 소매의 옷 입고 전투하기 힘들잖아. 허례허식을 나타내는 소재들이야. 이런 것들이. 내가 세 가지를 들어서 세 가지 시사삼체 말했는데 너는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면서 그래도 신임받는 신하라 하겠는가?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냐?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너 같은 자.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 했다. 중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거야. 잠깐만요. 미리 칠해놓자. 갈등 최고조. 이 대장은 놀라서 일어나 급히 뒷문으로 뛰쳐나가 도망쳐서 돌아갔다. 한자성어 혼비, 백산, 대경실색 쓸 수 있고 급히 놀랐대. 그리고 도망쳐서 돌아갔어. 사대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야. 사대부의 무능함, 비겁함을 보여주는 거야. 도망쳤대잖아. 도망쳐서 돌아갔다. 사대부의 무능함, 비겁함. 그리고 별표 100개. 이거 결말. 별표 100개 아주 중요해. 이튿날, 다음날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집이 텅 비어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자, 이 결말의 구조. 이튿날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여기 잘 나와. 아주 잘 나와. 그냥 나온다 생각하고 공부해. 중요해. 이쪽. 자, 이 결말의 구조 보자. 여기 써있다. 미완의 결말이야. 이튿날 찾아가 봤더니 집은 텅 비어있고 허생은 사라졌어. 간 곳이 없었다. 이런 미완의 결말, 결말 처리 방식의 특징과 효과, 설화적 결말이라고 해. 이런 거를. 이 설화적 결말을 통해서 허생의 이인다운 면모를 부각시키는 거야. 요 연결고리도. 그리고 미완의 결말 구조로 여운을 주는 거야.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지. 그리고 다시 말해서 허생의 주장이 당시에는 수용되기 어려운 것이었다는 걸 암시하는 거지. 자, 중요, 완전 중요. 설화적인 결말, 미완의 결말, 개방형 구조이다 라고도 말해. 열린 결말 다 같은 말이야. 미완의 결말, 열린 결말, 개방형 구조 다 같은 말. 설화적 구조, 여운을 준다는 것. 그러면 이제 결말까지 끝. 너무나 긴 소설이었지.
자, 우리 이제 학습 활동까지 마무리를 좀 해보자. 학습 활동 1번은 너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별거 없어. 자, 학습 활동 2번. 2번. 자, 이제 힘을 내자. 학습 활동 2번에서 자, 우리가 본문에서 다 이미 한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야. 인물의 성격과 가치관, 허생, 가족의 생계를 돌보는 것보다는 발단 부분에서 글읽기를 통한 학문적인 성취를 중시한 인물이지. 재물에 대한 욕심 없어. 사적으로는 없어. 돈은 수단적인 가치로만 여겨. 비범한 능력, 이인다운 모습을 지니고. 변씨는 어때? 호탕하고 도량이 넓고 배포가 크고 대범하고 현실적 감각을 지녔고 사람 보는 눈이 남달라. 산업공상의 계급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리고 이완. 현실의 문제를 인식은 해. 이런 거 주의. 인식은 해. 하지만 실리보다는 명분을 중시하고 그런 보수적인 그런 인물인 거지. 문제에 대한 인식은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 많이 중요. 이쪽 당대 조선의 현실 중요. 여기 다 체크. 조선의 경제 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는 거. 자급자족의 경제 구조, 교통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해서 물건이 국내 해외 유통이 어려워. 그리고 나라에 막 군도가 도둑이 들끓고 있고 백성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 지배층들은 민생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치안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능력이 없어. 그 다음에 불합리한 인재 등용, 무능력한 지배층, 허구적인 북벌론 추구 이런 문제가 많았었고 지배층에는 이러한 현실을 개혁할 의지가 안 보여. 자, 이제 허생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복습해봐. 그리고 마무리는 수업 시간에 다시 마무리하도록 하자. 고생했어. 여기까지 허생전 끝.